외국에서 한국인 행세를 하는 중국인들이 꽤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의 속내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한국인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고 중국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이죠. 자국 내에서 살 때는 중국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대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외살이를 경험해본 중국인들은 중화 사상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 세탁을 통해서 한국인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도 한국인 행세를 하면서 스페인 여자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작정했던 중국인 때문에 사연의 주인공이 큰 망신을 당해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스페인의 평범한 여대생인 저는 일종의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바로 전 남자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요. 마음의 상처도 크게 입었고 너무나 끔찍한 기억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중국인들을 바라볼 때 아무래도 편견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오래전 일은 아닌데요. 일상과도 같았던 대학교 새내기 시절. 캠퍼스 가운데에 있는 넓은 잔디밭 광장에서 책을 보고 있던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오던 우민 씨와의 첫 만남이 기억납니다. 그때부터 우민 씨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는데요. 솔직히 우민 씨의 첫 마디는 너무나 진부한 멘트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성분 연락처 좀 줄 수 있을까요? 라는 80년대 젊은이들도 안 썼을 것 같은 멘트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민 씨를 쳐다봤는데 솔직히 마음에 드는 외모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대신은 몇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보통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짓말치고 거절하고는 했지만 우민 씨에게는 그럴 필요도 없어 보였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말했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우민 씨는 너무나 흥미있는 말을 내뱉었고 저는 그 한마디에 넘어갔는데요. 우민 씨는 제가 한국에서 유학 와서 아직 스페인어를 잘 못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어요. 이 한마디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왜냐하면 여기 스페인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스페인을 찾아오는 관광객 숫자가 정말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 유럽인들이 찾아오는 경우죠. 한국처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한국 사람을 거의 처음 본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평범한 다른 학생들처럼 한국 음악을 즐겨 듣는 편이었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대학에 가게 되면 혹시라도 그곳에서 한국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더 솔직히는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었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을 언젠가 만나게 된다면 한국어로 인사를 해보는 게 작은 소원이었던 저희 그 마음과 한국인이라며 말을 걸어오는 우민 씨와의 이해관계는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급격하게 우민 씨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갔고 제가 이제는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죠. 제가 우민 씨를 보고 이렇게 한국인과 실제로 대화를 처음 해보는 거라며 반가운 말과 눈빛으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 다가와준 이 한국인 남자는 제가 TV나 인터넷에서 보던 한국 사람들의 외모처럼 깔끔하다던가 대단히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운 외모였지만 그래도 매체에서 접하는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외모가 좋은 사람들이 TV 화면에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우민 씨의 외모를 보면서 비교하지 말아야겠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자 그 남자는 자리에 앉아도 되겠냐고 물어왔고 저는 대화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다가왔지만 한국 출신이라는 그 말에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연습해왔던 한국어를 써보고 싶은 마음에 어느새 분위기는 제가 더 좋아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었죠. 어느 정도 대화를 한 후 그 남자는 연락처를 물어왔고 자연스럽게 제 연락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연락처를 주면서 저는 이 남자가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기 앞에 카페에 가서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제안했고 그 남자는 물론 가능하다며 같이 카페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가 그 남자보다 키가 컸거든요. 제가 170cm로 스페인 여자 중에서 키가 큰 편이긴 했지만 제가 앞에 있는 이 한국 남자보다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거든요. 저는 키 작은 남자는 싫어서 이 사람과 연인 관계는 될 수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다 외모가 좋거나 훌륭한 것은 아니구나.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죠.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우민 씨와의 대화 내용은 재미있었습니다.
카페에서도 재미있는 대화가 이어졌어요. 주로 한국에 관한 이야기였죠. 심지어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한국 이야기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곧잘 대답해주고는 했거든요. 그 뒤로도 여러 차례 만나 카페에 앉아 긴 시간 대화를 했고 그는 제가 몰랐던 한국의 문화나 한국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스페인과 매우 다른 한국 문화는 당연히 매력적이었고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꼭 집어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정말로 속 시원한 대답들도 들을 수 있었죠. 전반적으로 우리의 대화는 매우 잘 통했습니다. 솔직히 키는 작아서 싫었지만 스페인에서도 저보다 키 작은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눈 딱 감고 이 키 작은 한국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 우민 씨에게 한국어를 많이 알려달라고 하는 편이었는데 우민 씨는 급할 건 없다면서 자신이 스페인어를 배우러 이곳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보고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해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이 스페인어가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 한국어를 천천히 알려줘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했고 그의 말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고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를 열심히 알려주는 좋은 과외 선생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학과의 여학생, 작고 귀여운 외모의 이네스가 저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러운 말로 자기도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조언을 좀 구해도 되냐며 말을 했습니다. 갑작스런 그녀의 말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같은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그녀의 말에 흔쾌히 도움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건 아니고 스페인에 파견와 있는 직장인인 한국 남성과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녁 술집에서 만난 사이지만 역시 소문대로 매너도 좋았고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만남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한국인 남자친구와 사귀는 여성을 만나는 건 쉽지도 않고 아마 이네스는 도움이 절실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요청을 했겠지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당시 저 역시나 우민 씨와 연애를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아는 게 많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네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그 뒤로 이네스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평소 안면만 있던 사이였지만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공통점 덕분에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남자친구와 만나서면서 들었던 감정이나 생각들을 솔직하게 공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네스에게 꿀팁 하나를 주겠다고 자신있게 말했고 다음 데이트 때는 식사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꼭 2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이야기하라고 시켰죠. 그건 한국의 식탁 예절 중 하나라며 소개를 했고 이네스는 몰랐던 사실이라며 그런 걸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걸 우민 씨에게 배웠고 매번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잘 먹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우민 씨가 되게 좋아해 주었고 그래서 저는 그걸 자신있게 이네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바로 그걸 써먹어보겠다고 신나서 데이트를 하러 갔던 이네스가 다음날 저에게 찾아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 남자친구가 그런 이상한 건 어디서 배워왔냐며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싫어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남자친구에게서 배운 거라고 말했고 저와 이네스는 혼란에 빠졌죠. 우리끼리 고민해봐야 답이 나오는 의미 있는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와 이네스도 한국의 음악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남자 아이돌들이 2손을 모으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서 이네스의 남자친구가 불쾌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이네스가 결국 생각해낸 것이 남자만 그 손동작을 하는 게 맞나? 여자는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들만 하는 그 손동작을 여자인 제가 할 때마다 좋아해 주었는데 아마 스페인 사람이니까 그런 문화적인 신뢰를 해도 예뻐 보여서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니겠냐며 말이죠. 결국 이네스와 저는 궁금함도 해결할 겸 한국 남자들끼리 타지에서 친구도 만들어줄 겸 이네스에게 더블 데이트를 제안했죠. 넷이서 함께 데이트하면 시내에 사인용 관람차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고 식당에서 조금 더 다양한 메뉴를 푸짐하게 나눠 먹을 수 있으니 너무나 괜찮은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이네스의 남자친구 현철 씨가 그런 행동을 왜 불쾌했는지 물어보고 싶기도 했고요. 저는 제 남자친구 우민 씨에게 더블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우민 씨에게 이네스의 남자친구와 같이 넷이서 만날 거라며 말했죠. 대신에 이네스의 남자친구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네스도 제 남자친구 우민 씨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했고요. 우리의 계획은 남자친구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타지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깜짝 만남을 주선해주고 그 자리에서 서로 놀래켜줄 생각이었죠.
저희는 이런 상상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분히 데이트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블 데이트 하는 날이 왔고, 저와 우민 씨가 먼저 식당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이네스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자리로 왔고, 역시나 저희 예상대로 두 남자는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 다 한국 사람이니까 금방 친해지기 바란다며 둘을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도 해외에서 스페인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하듯 우리의 남자친구들도 똑같이 그런 반응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 인사를 했는데 그다지 표정이 좋지 않았고 반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어색해서 보이는 표정과 행동이 아니라 둘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한 표정이었는데요. 어색함을 깨고 이네스의 남자친구 현철 씨가 스페인어로 대화를 조금씩 하기는 했지만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거의 망해버린 저녁 식사 자리였죠. 전혀 즐겁지 않은 식사 자리가 끝나고 그 뒤에 계획해두었던 데이트 계획을 취소하고 이네스 커플과 저희 커플은 헤어졌습니다. 이네스 커플과 헤어지고 우리 커플은 거리를 걷고 있었을 때 우민 씨는 갑자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저에게 왜 속였냐며 화를 냈고 저는 우민 씨의 분노에 꽤나 황당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끼리 서로 놀래켜주려고 그랬던 거라며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했지만 우민 씨의 예민한 반응은 상식 밖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에서는 이렇게 놀래켜주며 서로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애초에 용납이 안 되는 것이가 보다 하고 우민 씨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민 씨에게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며 곧바로 진심을 담아 사과했지만 우민 씨는 화가 난 채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너무나 속상한 마음이었는데요. 내가 실수를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 차이로 발생한 것이고 제가 남자친구를 골탕 먹이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민 씨가 화가 나더라도 내가 사과를 한다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민 씨의 예상 밖의 태도에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날 밤 이네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자리 이후 다툼이 생겼고 우민 씨는 말도 안 하고 집으로 갔다면서 혹시 이네스네 커플에게도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무거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이네스는 저에게 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다며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전화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내일 학교 캠퍼스에서 만나 자세히 이야기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지금 상황은 저만 이유를 모르고 나머지 3명은 이유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답답함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남자친구가 화내고 집에 가버렸는데 제대로 된 이유도 모르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실례가 안 된다면 당장 그쪽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밤 시간에 이네스네 집에 찾아가는 게 실례인 줄은 알고 있지만 양해를 구했고 이네스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지간히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내일 이야기해도 좋겠다고 말했을 이네스였는데 당장 와도 된다고 하는 걸 보니 이건 뭔가 큰일이 나도 큰일이 있었구나 싶었고 제 실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뒤에 우민 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다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이네스네 집에 찾아갔고 현철 씨와 이네스는 저를 맞이해 주었으며 미리 식탁에 따뜻한 차 한 잔도 준비해 놓았더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네스는 조심스럽게 제 남자친구 우민 씨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 같다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은 황당한 소리에 그게 무슨 소리냐며 헛웃음을 지었는데요. 현철 씨는 100% 확신한다며 절대로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인이 맞다며 조심스러우면서도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민 씨가 한국어를 하기는 했지만 매우 어색한 느낌을 받았고 당연지사 한국 사람이라면 충분히 중국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며 자신 있어 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포르투갈 사람하고 스페인 사람을 구분할 수 있지 않냐며 말이죠. 한마디만 섞어봐도 아는 것이 아니냐고 저에게 되물었고 당연히 스페인 사람들은 포르투갈 사람들과 대화를 한 번만 해보면 바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철 씨의 그 말이 진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곧바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나에게 해주는 이 말이 믿기지 않는 편이고 근거가 없다면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현철 씨는 이네스가 식탁 앞에서 했던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인사하는 동작은 한국에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문화라며 한국인이라면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도록 놔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철 씨는 그 자리에서 한국인도 아니면서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는 그 중국인의 태도에 굉장히 불편했고 속이고 만남을 지속하도록 방조하는 것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고민 끝에 말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우민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아서 급기야 너 중국인이야 라고 문자를 보냈고 그제서야 우민 씨에게 곧바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러면서 설명할 게 많다며 만나자고 하더군요. 조금 전까지 화내던 사람이 중국인이냐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니 현철 씨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맞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이네스의 집을 나와 우민 씨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민 씨는 차분히 이야기하자며 일단은 저를 안 치더군요. 우민 씨는 사실 자신의 이름은 시우민이고 한국에서 1년 유학을 하면서 한국어를 배웠던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스페인으로 와서 지금은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한국인이라고 속인 것은 미안하지만 저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저에게 말을 건넸을 때 제가 관심을 보이지 않자 한국인이라고 하면서 관심을 끌고 나중에는 솔직히 이야기할 생각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우민 씨, 아니 시우민이 저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을지는 몰라도 제가 그에게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한국인이라는 그 모습 하나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다면 저는 만남을 지속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만난 지 2달 조금 넘었는데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겠다며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 작은 시우미는 제 팔을 강하게 잡고 못 가게 막으려고 했지만 제가 키도 크고 팔도 더 두껍거든요. 강하게 팔을 뿌리치자 힘없이 넘어지는 중국인 남자가 보였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한 뒤로부터 콩깍지가 씌어서 잘생겨 보이고 피부도 좋아 보이고 그랬는데 환상이 깨진 지금 시우민의 얼굴을 다시 보니 앙상하고 말라비틀어진 초라한 중국인 남자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시우민은 저에게 중국인이 더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는데 왜 한국인만 좋아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을 하더군요. 대꾸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는 중국인들은 어디를 가나 민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 민폐를 당한 사람이라서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민망해서 하지 못한 것이지 미안해서 그 말을 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날 이네스 커플에게 개망신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주변에도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랬던 제 행동들이 이제는 감당이 안 될 만큼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은 시우민이 중국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제가 속아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 말고도 그 전에 다른 스페인 여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사귀었다가 금방 들통나버려서 똑같이 차였던 이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제대로 망신을 당했고 학교에 소문이 쫙 퍼졌죠. 저에게는 상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였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스페인에 한국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 중국인이 한국인 행세를 해도 스페인 사람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시우민처럼 한국어를 구사가 가능한 경우 정말 알아차리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를 실제로도 꽤나 잘하는 편이라서 안 속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한국인이라고 접근하는 남자가 있다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국인이라면 내가 한국인이니까 만나는 게 어떻냐고 하지 않겠죠. 부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 망신스러운 사연 말씀드려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